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초고령 사회인 전남 지역에 노인 요양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시대 상황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복지시설이 된 노인 요양시설이지만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규모와 시설 수준, 급식, 의료 대책 등 이제 지역 공동체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남의 노인 요양시설은 안전한지, 우리의 어르신들을 모시기에는 충분한지 일요 포커스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 동신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정경선 도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환주 전라남도 고령사회정책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세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박환주 과장께서 전남 지역의 노인 요양시설 현황과 증가 추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 내 노인 요양시설은 20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7천 명이 입소해 있고요. 그 매년 한 5에서 10개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18년 사이에 17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도내에 한 만여 개가 있는데요. 그 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 17개, 노인 공동생활관 10개소에서 27개소가 있습니다. 네. 의료복지시설은 오늘 주요 의제로 되어 있는 요양시설이 207개소가 있고요. 네. 노인 요양생활가정이 94개소에서 301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가 노인 복지시설을 이제 방문이라든가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노인 복지시설이 784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인 여가 복지시설, 경로당이 9,047개소가 있고요. 복지관이 28개소, 네. 그다음에 노인 교실이 54개소에서 한 만여 개가 노인 복지시설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만여 개 정도의 노인 복지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양 시설이 한 200곳이 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 3년 새에 17곳이 증가할 정도였는데요. 지금 그 조준 교수님 노인 요양 시설이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돌봄의 사회화 또 제도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사실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과거에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 인구가 좀 늘어나게 되고 또 가족에서 부양 의식은 약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돌봄 능력은 약화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돌봄을 사회에서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생겨나서 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는 돌봄은 사회에서 하겠다. 그래서 많은 요양시설이 만들어졌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 노인복지 시설들이 늘어나게 된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경선 위원장님, 그 전남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돌봄의 사회화가 늘어나면서 노인 요양 시설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 이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먼저 우리 전남의 노인 인구 수를 보면은 2018년 기준에서 네.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21.9%가 되는데요. 예. 매년 4에서 한 5% 정도가 이렇게 노인 인구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지역별로 본다 하면은 전국에 30%가 넘는 곳이 36개 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예. 그 중에 우리 전남에 11곳이 노인 인구수가 30%가 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이 도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조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가족들이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제 활동이라든가 일자리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모님을 못 모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 자식들을 대신해서 우리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것이 또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일단은 긍정적인 현상이고 노인 요양시설로 대표되는 이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조준 교수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이 규모화돼 있는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재가복지나 작은 규모일수록
더 돌봄의 정도 이게 더 수준이 높아지는 네, 겁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 최근에는 시설이 대규모화되어 있는 것을 소규모화하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사람 수가 많을수록 인권에 더 좋지 못하다 이런 그 선진국의 어떤 지적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인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에 100명 넘게 있었던 시설을 점점 축소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나치게 소규모하다 보니까 소규모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어떤 그 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인력들이 거기에 충당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시설이 이제 좀 그 보수가 돼야 되고 좀 개선돼야 될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시설이 어느 정도가 적정인가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실험해 가고 점점 그 노력해 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점점 더 어느 정도 규모가 이렇게 적정한 수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회가 합의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의 수준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토론 주제로 삼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학대 문제가 바로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노인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최근 10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문제들을 점검하고 다른 부분들을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 학대 부분이 노인 요양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전남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서부, 동부 해갖고 예. 2개소가 있고요. 노인 학대 쉼터가 이제 전라남도 노인 학대 쉼터가 동부 지역에 도 전체를 관할하는 노인 학대 쉼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노인 학대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 판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학대 대상에 대해서는 분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시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뭐 몇 건이 발생했다 이런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 문제까지로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전남도의 도정 질문에서 노인 요양시설의 시설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안타까운 사연들도 전남에서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노인 요양시설의 시설 안전 문제 전남도의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대책들을 촉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요양시설 관련해서 몇 네. 가지 이 시설 현황을 좀 본다 하면은 네.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라는 데가 우리 전남에 67개소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 우리 박완주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양시설이란 게 207개소라고 하는데 또 최근까지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파악한 거는 224개로 나와요. 근데 데이터가 맞지 않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제 그것은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는 18년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 또 예. 의료보험공단 기준으로 봐서는 최근까지 이렇게 해서 한 것 예.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30인 이상 또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 또 그리고는 그 공동 생활 가정 시설이라는 게 있고 또 주간 보호 시설이 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30인 이상 시설은 한 80여 개 정도. 그다음에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이 한 140개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9인 이하 공동 생활 가정 시설이 한 92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주간 보호 시설이 한 190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시설 기준을 보면은 사실적으로 요양 시설은 그 시설 기준으로만 맞추면은 언제든지 영업을 가능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근데 소규모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쓰지 못하는 그런 모텔이라든가 또 지금 사업성이 없는 그런 건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제일 노출되기 쉬운 데가 화재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죠. 화재 피해에 취약하다라는. 그 화재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화재에 제일 노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그 소방 재난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건물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화재의 노출이 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 들어서 2014년도에 장성의 효실천 사랑나는 요양병원에서 그 화재 사고가 화재가 크게 있었죠. 났었는데 네. 그때도 21명이 사망을 하고 한 8명 정도가 부상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밀양의 그 세종병원 화재 사고 났을 때도 그때 당시 그 안에 있는 그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그때 당시는 한 47명이 사망을 하고 네, 안타까운 145명이 일이 이렇게 있었죠. 부상을 당하는 그런 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큰 시설도 이렇게 화재가 나지만은 이 소규모 시설들도 네. 그런 화재 재난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화재에 노출이 많이 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재라든가 안전시설이 문제인데 그 이유를 봤더니 과거의 건물들을 옛 네네. 건물들을 네. 리모델링해서 대충 사용하다 보니 네네.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시죠. 지금 전남도에서 박관준 과장님 지금 점검을 해보시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지적을 받는 건물들이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합니까? 저희들이 상하반기 이제 동절기 하절기 네. 1년에 2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0여 개소 시설을 점검하면은 한 70건에서 80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 쪽에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안전 쪽에 기능 보강이라든가 화재 안전 시설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일반적인 전반적인 실태는 그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업무 범위가 광 범위에서 못 하는데 한번 점검 나가면은 400건 중에 70건이니까 대략 한 30% 정도의 지적 사항이 나온다라는 상당히 큰 규모군요. 근데 그 예. 시설의 개소수에 비해서 예. 사실 그 관리 감독관은 인력 문제가 더 큽니다. 관리 감독하는 인력 그렇죠. 문제가. 예. 물론 관리 시설 감독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네. 다음 부정수급이라든가 비용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시설 감독을 관리를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1명이에요. 네. 그 단체 1명인데 그 지자체 단 한 명이 그 업무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를 또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그 관리 감독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설 문제도 시설 문제지만은 운영상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크기는 해요. 예. 그러나 지금 먼저 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 먼저 시설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관리 감독 체계가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은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관리 감독 체계가 일원화가 이게 되려면은 공단과 지자체 간에 공단에서 전체 일괄 관리를 하든 네.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든 해서 그 인력 충원을 해서 예. 관리 감독이 돼야만이 철저한 감독이 되지. 사실 그 개소수에 비해서 한 사람이 단속을 하려면 관리 감독을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예. 뭐 200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시설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 화재에 자꾸 노출이 되고 사고가 나는 것이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준 교수님 이런 시설 문제가 집중되는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됐습니다만 낡은 시설들 그다음에 인력 부족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됐는데 지금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라든가 이제 국비가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시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찌감치 일원화되고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막아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부 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정부의 어떤 그 제도 초기 도입을 할 때 어떤 그 판단에 조금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많은 여러 동안의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도입을 했지만 여전히 시설을 짓고 또 그걸 운영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서둘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시설을 많이 필요하다 갑작스럽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시설이 높고 또 시설을 정부에서 지으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듯이 어떤 쉽게 그 신고를 통해 가지고 일정 요건만 되면 그 허가를 해주는 그래가지고 민간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다 보니까 실은 민간에서야 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실은 아까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있는 건물 그대로 그 가지고 이제 시설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를 도입할 때 사실은 정부가 좀 더 공공적인 그 역할을 좀 담당을 했어야 되는데 민간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다 보니까 실은 이러한 시설의 어떤 열악성 또 시설 안전 문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 학대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네. 가지 더 변설을 좀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네. 사실 복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사업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은 이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그 복지 사업을 봉사나 지역사회 환원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뭔가 얻어보겠다는 그런 이익 수단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의 차이에서
이런 그 시설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가 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 민간에서는 당연히 그 일정한 수익을 내야만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맹점 때문에 예. 이런 시설 문제라든가 그 운영 문제라든가 있어서 좀 그 사고가 자꾸 터지는 게 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뭐 뉴스타파나 뭐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하다 보면은 거기서 뭐 횡령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예. 자주 발생이 되는 걸 보면은 예. 그것이 너무나 큰 이익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왕에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토론 순서를 잠깐 바꿔서 자 그러면 노인 요양 시설이 이게 공적 자산이냐 사적 자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는 설립 신고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설립 신고제가 좀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준 교수님? 네, 실은 이제 지금 현재 그 현황을 보면 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가 민간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 그 비영리도 아니고 영리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 실제로 이제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곳은 2%가 채 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98% 정도가 민간 비영리나 민간 영리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지금 추세거든요. 이제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처음 제도를 시작할 때 민간 부분에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이고요. 예. 또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복지가 기존에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시설의 그 질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의 어떤 시장화 부분을 좀 들여와가지고 경쟁을 통해가지고 서비스를 조금 높여보자. 이런 추세에도 지금 사회복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노인 요양시설에서 민간 부분에 많이 의존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합리화시켜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경쟁을 시켜보자. 그러면 질도 높아지고 좀 더 많은 서비스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어떤 그 규모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설이 더 열악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고 말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적인 그 사업으로서의 어떤 인식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공공적인 어떤 그 사업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나 그 애매한 그 수준에 와 있고요. 하지만 예. 이게 사회복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민간이 영리로 이렇게 하는 건 이거 맞지 않다. 이건 분명한 또 지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럼 공공성을 좀 띄게 해보자라는 것들이 이미 2004년도부터 그 여러 학자들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돼 있었고 또 제도가 도입되고 한 10년 지나면서부터 이걸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려면 제일 좋은 대안은 국가에서 그 공공적인 어떤 시설을 많이 짓는 것, 예. 또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그 시설에게 공공성을 이렇게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민간에게 예산이나 이런 걸 많이 떠안게 해놓고 공공성을 띄워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민간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난처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좀 더 많은 공공시설을 짓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그런 예산이 이제 당장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노인 요양 시설들 박환주 과장님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공립과 민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우리 도내 그 주거복지시설하고 의료복지시설을 합치면 328개소가 되는데요. 네. 328개소 중에 예. 국공립 28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8.5% 정도 됩니다. 예, 그런 전국적인 비율보다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지금 정경순 위원장님 그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이제 공적 자산은 아니지만 그 서비스 영역에 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제공을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두 부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떤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특정하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현상을 돌아다 보시면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막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노인 복지든 다른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든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복지 운영자나 네. 종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소명감이나 사명감이 아니면 사실 그 일에 종사하기 어렵습니다. 예. 뭐 내 자식도 못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대신 하는 것이고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예. 그런 마인드로 복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이익을 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좀 일어나는 일들이 좀 번번이 있더라. 예.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디가 어떻다라는 것은 뭐 이 자리에서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보통 사고 나는 지역들이 보통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박환주 과장님, 전남의 경우는 전국 비율 2%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평균적인 노인 복지의 수준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인 요양시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우선은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시설 기능 보강을 국비 사업을 많이 받아다가 기능 보강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치매 안심 시설 같은 경우는 신축 사업도 많이 국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부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겁니까? 공공기관 성격을 띱니까? 공적인 부분도 있고 개인 시설도 희망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충 내지는 기능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 교수님이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논의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전남 같은 경우 특히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전남 같은 상황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인 복지가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은 이제 모든 사회복 시설이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네. 당연히 공적인 영역에서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고 네. 또 복지적인 부분이 우선돼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시설 평가제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도 2009년부터 예. 2년마다 그 평가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2015년부터는 3년 단위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가 영역 내에는 노인 안전, 노인 시설, 또 인권, 또 환경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수시 평가를 해가지고 시설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사실은 이 노인 평가제가 시설 평가제가 사실은 상당히 공공성을 보장하는 담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평가를 해가 잘못 받으면 시설을 폐쇄해 버리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또 평가한다 그러면 시설 폐쇄했다가 또 다시 개소하는 이런 시설도 있고 워낙 시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도 전 시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 요양시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또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게 평가를 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하면 예를 폐쇄를 시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는 마땅한 시설도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저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지나치게 조금 강조하기에도 현재 상황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평가제를 통해 가지고 어쩌면 단계적으로 이제 좀 좋게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상존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가 큰 사고가 터지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늘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설 평가제뿐만 아니고 인증제를 도입해라. 그러니까 인증제는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가제는 사실은 평가해가지고 등급을 나눠가지고 잘하는 거 못하고 나눌 뿐이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설이 여러 가지 큰 타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인증제는 그걸 받지 못하면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시설도 이제는 시설 인증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공공성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잠깐 그 안에서 박환주 과장님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신고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준칙주의 그러니까 일정한 여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격 요건만 갖추면요. 자격 요건만 갖추면. 예. 근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또 엄격하게 좀 강화해서 좀 강화를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이제 아까 조진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 요양 시설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긴 지가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좀 한 10여 년 됐는데요. 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시설이 일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민간 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고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 문턱을 낮춰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은 양적인 면은 충족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허가제라든가 이렇게 좀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조중 교수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요양기관, 뭐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라든가 이런 해서 네. 좀 그 기준을 강화해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거기 시설에 입소하면은 충분한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처음에 이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인 전남은 한 7천 명 정도 대상 노인이 되는데 한 85%가 입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이 정도면 시설은 전남의 경우는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시설의 질을 높이는 일만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시설 안전 문제를 얘기하다가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그 노인 요양 시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렇게 좀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박건주 과장님께서 먼저 그 노인 요양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노인 요양 시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의사가 배치가 안 돼 있고 촉탁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하든가 아니면 촉탁 의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예. 이제 촉탁 의사 인건비가 노인 요양보험 수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 시설로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촉탁 의사가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구가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 요양보험 수가하고 촉탁이 제도를 분리해서 이렇게 촉탁이에게 직접 보수가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부분에서도 약간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군요. 예, 정 교수님 이렇게 보시기에 이 의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효과적인 방안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 우리 박완주 네. 과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그 지금 어르신들이 가야 할 곳을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구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네. 가는 곳이 이 요양병원이고 입원 일수도 뭐 한정이 돼 있죠.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은 이제 치료보다는 돌봄으로 이렇게 가야 할 사람들인데 사실 그게 엇갈려서 가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또 주간 보고 가야 할 분들이 또 요양원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그 개념 자체가 이렇게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의료 문제는 우리 박완주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촉탁 의사를 한다든가 또 뭐 의료 기관과 협력 기관과 협약을 해서 네.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촉탁 의사를 해봐야 2주에 한 번 정도 가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진료는 어렵죠. 예. 요양 시설에 있던 분들이 진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다시 또 요양병으로 가야 하는 실정인데 예. 이동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또 어르신들이 언제 또 급하게 아플 줄 모르는데 네. 그게 치료상 의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준 교수님 그 이제 커뮤니티 케어까지도 이렇게 하고 재가복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의료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노인 요양시설에 있어서 의료 부분이 사실은 가장 지적하신 대로 심각한 게 사실이고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라든가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호사나 또는 간호조무사가 보통 1명씩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규모가 좀 큰 곳은 2인, 뭐 3인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1명 정도 이렇게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대체로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실 거기 요양시설에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좀 많은 노쇠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문적인 의료인들이 부족하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꼭 간호사를 채용해라 이렇게 하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시설에는 그거를 채용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혁을 준비하는 그런 그 위원회에서도 어쨌든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먼저 예산을 그 마련해 놓고 나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분한 의료인들이 거기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0% 정도, 예. 그러니까 재가시설 정도이 한 7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집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죠. 네. 집에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은 간호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간호 서비스가 있는 그 요양 그 재가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사실은 시설의 문제고 결국은 예산의 문제고 결국은 공공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사회 서비스원 또 커뮤니티 케어 예. 이런 문제들을 국가에서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지자 사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공공이 그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늘리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요구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표본이 돼가지고 다른 그 개인 시설에서도 그 시설의 질을 따라가는 이제 그걸 유도하겠다 그러는 건데요. 지금 사회 서비스원 설립 과정에서도 실은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시작되고 있다고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저희가 뜻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예산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인력을 동일 임금을 주고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 전남 같은 경우는 이 국가 부담, 이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또 낮다 보니까 이 재정 자립도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수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방금 하셨던 네. 그 의료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에 대한 것은 또 요양병원이 있고 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예. 또 문제지만은 뭐 또 그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돌봄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양사라든가 간병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사실 요즘 보면은 그 간병사나 요양사들의 역할을 보면은 네. 어찌 보면 3D 업종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상당히 힘듭니다. 예. 사실 내 부모도 아니지만은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도 생길 것이고 예. 또 교대 근무를 해야 되지만은 그런 교대 근무 실정도 사실은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사들이 예. 나이가 좀 드신 여성들이다 보니까 예. 사실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에는 일본에서는 외국 인력들을 많이 좀 들여와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네,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요양보호사 간병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사명감이나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요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나오고 하지만은 사실 이런 데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 또 그분들이 또 만족감을 줘야만이 또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가 있고 또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 도에서도 좀 그 처우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계획성 있게 좀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네. 좀 어렵다고 해서 조금 그냥 뭐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의료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집단 급식 시설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급식 문제도 상당히 좀 취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박건주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노인 요양시설 급식비는 1,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되고요. 네. 이것도 이제 시설에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조리사라든가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된 경우는 이제 위탁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비용이 본인 부담에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양 시설에서는 이
이용 시설 전체의 그 이용 금액을 식사료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식사비를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식사비가 매식비가 얼마나 이렇게 기준이 아직 복지부라든가 건보공단이라든가 이런데 그 단가가 그러면, 정해져 있지 예.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1,500원에서 3,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이제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시설에서 예. 운영하는 식사비고요. 예. 이제 그 식재료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 교수님, 1,500원에서 3,000원짜리 식사가 우리 굉장히 일반적인 그 대학생들 기숙사에서도 이렇게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떤 급식을 받습니까? 네, 단체 급식 수가를 산정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요. 네네. 이제 그것도 중요한 문제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일단은 어쨌든 전문가, 영양사, 또 조리사 이런 사람들이 상주해가지고 이제 급식을 담당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그 법적 기준도 50인 이상이 돼야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그것도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설은 영양사는 없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리원도 25인 이상 시설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10인 이하의 시설은 조리원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 내에서 그 이루어지는 형태로 그 식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단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매기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어렵지만 같아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겠냐. 그리고 네. 노인 급식이라든가 노인 요양시설의 급식 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드려본 질문이겠습니다. 그 정경수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시죠? 근데 네. 그렇죠. 그런 사고 같은 게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 조리사 역할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조리사 역할도 하고 또 때로는 청소도 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급식 관련해 가지고 어느 시설에서는 닭 3마리 갖고 뭐 몇백 명 국을 끓였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적으로 또 조사를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더라도 이 전문 이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식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가격들이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 본인 부담률이다 보니까 또 시설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이런 이쪽에서 좀 방식을 내놓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위해서더라도 방금 우리 조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이 다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비용 대비 효율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효율보다는 일정한 수준의 평균적인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걸로 알고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토론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분이 이제 차례로 마무리 발언 차원에서 현재 노인 요양시설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가지고 마무리 발언으로 하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도 정부의 어떤 필요성, 의지 이것이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정부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많은 그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고 또 공공성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 개인 시설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영리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복지라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꼭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공공성, 또 투명성 이런 부분들도 꼭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설 운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환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사회가 장기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거는 노인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개인이나 그 가족한테만 맡겨둘 수 없어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해서 이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은 봉사와 사명을 가지고 해주시고 우리 행정은 거기에 안전이라든가 노인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그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 이런 것들이 가장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인들 돌봄 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예, 안전 문제로 간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경선 위원장님께서 맺은 말해 주시죠.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잘 모시느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발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운영자나 종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복지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 그리고 또 소명감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노인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또 연구해 나가고 또 집행부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요양사나 간병보호사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우리 도의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이렇게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사회 상황과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노인 요양시설이 입소자들의 노후를 보살피기는커녕 영리의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할 때 각종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국가 재정까지 축내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하며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